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면 이제 머니랩 여쭤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 좀 종목 선택 힘드신 분들이 이게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체감 지수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머니랩을 좀 참고하시면 좀 체감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매일 이렇게 머니랩 이렇게 우리 정민 앵커가 알려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정민 언니가 왜 저러나 싶으실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증시 전망을 또 제공해 주니까 네. 리포트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자 이제 이번 주가 좀 고비인데 지금 뭐 뉴욕장 선물 흐름도 조금은 안 좋고 뭐 관세 관련해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 남발하는 중이잖아요. 남발. 네, 남발, 네, 네, 난사.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대처가 만만찮은 그런 이제 네. 7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한여름에 어떻게 이 대표께서는 더 뽀얘지십니까? 아니 여기저기 바쁘시다면서요. 주말에도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어요?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와가지고. 지방 출장? 네. 여기저기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많은 거죠. 아니 저기 지금 이 관세 그야말로 뭐 2.0 내지는 뭐 시즌 2 뭐 부르기 나름인데 지난 4월 2일하고는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네.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어요. 네. 지난주는 좀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는 딱히 특별한 네. 지표는 없었는데 예. 이 다른 막 레토릭들이 좀 남발하는 그리고 당초에 예상드렸던 7월 중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딱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뭐 관세 때문에 좀 시장이 빠졌던 이 대표께서도 7월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여전히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매수 있습니다만 유효한데. 특히 이제 타코라는 말에서 제가 갑자기 그 여는 총재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타코가 트위스트가 될 수 있다. 타코가 트위스트가 예. 된다고요? 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 그래서 첫자 따서 트위스트. 그러니까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미국 시장에. 네. 트럼프 will 네. impose severe tariffs. 심각한 좀 관세를 드릴 수 있다. 네. 그거조차도 여전히 저는 연말까지 보면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딱 보면 4월 2일 날 막 무지막지하게 때렸고 4월 9일 날 시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여러 국들이 몇 개국 빼고는 달려와서 막 그 사정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본인 생각에는 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9일 날 당초에 저는 스카페센트 말대로 7월 9일 날도 한 번 더 딜레이 해줄 거다라고 해서 이게 크게 큰 파고가 아니기를 기대했고 희망을 했는데 네. 확실히 여전히 권력은 스카페센트보다는 트럼프에 있다 하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가 일기 때 부과했던 것보다 적게는 뭐 한 5%포인트, 많게는 한 10에서 15%포인트 각 국가별로 더 높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빨리 달려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상대로 지금 주요 교육국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금 다급해진 거죠. 그렇죠. 지금. 안 좋게 해석하면 다급해진 거고 예. 좋게 해석하면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좋게 해석을 좀 하고자 하는 좋게. 편향이 있는데 예, 그렇게 좀 바라봤고요. 지금 저 자막이 나오는 나머지 나라에도 15에서 20% 관세 부과. 네. 그때 그 표현이 뭐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뭐 어쨌든 15에서 20 뭔가 막연하게 마구 던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부사가 동원되면서 어떻게하든 뭐 15나 20은 맞을 거야. 저 얘기는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기본으로 깔고 갔던 10%에서 무조건 5%나 10%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또 올리는 부담이에요.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고 그리고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일본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게 아니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가서 그때 취임 초에 가가지고 그렇게 투자한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뭐 선물 준비해서 미국 방문하고 했는데 24%에서 25%, 1% 포인트이긴 하지만 깎아주기보다 올렸고 네. 캐나다도 뭐 그렇게 해서 뭐 디지털세 부과하지 마 했을 거네 바로 철회해주고 이래 저렇게 했는데도 더 때린다. 그러면 뭘 협상을 한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요. 네. 좀 이번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양반 저분 생각에 좀 빙의를 해보자면 빙의. 그렇게 막 때려놨고 그랬는데 경기가 심각하게 타격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4월 2일 날 그 판때기 네. 때 판때기 갖고 나서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도 그때 시장이 굉장히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뜨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도.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유예해 줬는데 실제로 물가도 그렇고 이 경기 펀더멘털이 실제로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소장님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 보편 실효관세를 9점 몇 프로 한 10% 정도로 맞춰놨다가 예. 지난주까지 한 18.3%인가로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 이제까지 부과했던 걸 쭉 평균 내보니까. 예. 그리고 연초 이후에 지금 관세 수입만 해서 뭐 1,000몇백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위는 조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정도의 관세 수익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네 이러고 이제 그런 안 좋게 표현하면 근자감으로 지금 약간 때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든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행히도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아까 일본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그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기사라든가 이런 그 발표되는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당장은 그래 우리도 보복관세 바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일단 협상을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리도 보복할 거야 지금 이 스탠스로 대부분 국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지는 아직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또 예. 그 품목별 관세에서도 이제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 얘기했는데 이제 구리로 만든 제품까지도 관세 부과하겠다면서요. 그럼 이러면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예. 구리가 이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들 지갑 또는 예.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구매력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구리가 들어간 자동차, 배터리 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까? 아직은 협상용이 아닌가? 이게 사실 지금이 살짝 좀 헷갈리는 그런 네. 국면인 것 같은데 뭐 어떤 패널 분께서는 또 구리 50%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거 미국 소비자들 지갑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전역에 구리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경 단체들 그 반대 때문에 생산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차원적인 이거 그래? 알았어. 큰 그림으로 그렇죠. 미국 내 그 매장된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게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도 일종의 뭐 전술 전략 중에 네.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좀 있고요. 아무리 뭐 천조국 미국이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해서 인심을 잃으면은 길게 봐서 좀 그거 할 텐데 아니 오히려 더 우방이라고 칭해지는 그러게요. 나라들에 대해서 더 혹독해요. 지금 중국은 제가 봐서는 뒷전이에요. 뭐 젠손항 뭐 반도체 칩 팔아먹겠다고 하고 뭐 지금 아까도 소개도 됐지만 조만간에 베이징 가서 또 뭐 브리핑도 하고. 근데 이제 주말에 상원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지금. 가지 가서 말라. 뭐 군사 문제 이런데 미팅하는 거 조심해야 돼라고 네. 경고를 날렸습니다. 경고를 네. 날렸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이질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의 정치인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격조 품위 아니면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규범 이런 걸 좀 지켜줬으면 싶은 게 그 관세 부과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글쎄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리 그거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냥 SNS에 다들 그거 들여다보고 네. 결국 30%에서 25%에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뭐 저도 이충광 대표님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저도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마가 진영도 많이 흔들린다고 듣고 있는데 말이 확확 바뀌니까
특히 또 연준 제롬 파월 지금 흔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거의 몰매 수준이에요. 저는 유일하게 한두 가지 그 제롬 파월을 흔들어대는 저런 모습은 참 그러죠. 예, 저도 아주 미미하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예.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가 없었다고 갑자기 법무장관 말 바꾸는 거나 그거 덮으라고 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대부분의 유권자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밝혀지고 그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을 텐데 뭐야 결국은 저 사람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에 관세 수입이 또 짭짤하다면서요, 미국 네, 네. 입장에서는. 한 예. 6월 한 달 만에 뭐 200억 달러, 150억 달러인가 하여튼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부과된 10% 보편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렇죠. 정도 수입이 그렇죠. 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경기도 괜찮고 짭짤하네 더 해볼까. 약간 그 캘린더 효과도 있었긴 하지만 어쨌거나 6월 달에 재정 적자가 네. 재정 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관세 덕분에.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 분위기에서 조금 찬물을 그래도 네네. 조금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덜 쓰고 많이 벌고 그러네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번 저 업종별로 한번 봐주세요. 네네.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애플이 3등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항상 그 이렇게 시총 제일 위에 항상, 1위로 네. 자리 잡고 있던 애플이 3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십수년 동안 정말 예. 부동의 1위였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리고- 엔비디아죠. 예. 사조다. 저 정도 되면 팀쿡도 알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예. 예. 업종별로 한번 봐주시죠. 업종별로 한번 네. 보시면 일단 빨강색은 YTD 연초 이후니까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지난주가 움직임이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한 주에서 파란색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눈에 띄었던 지난 한 주의 움직임은 이 필수 소비나 임의 소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통신 서비스가 생각보다 이 주간 움직임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관세 때문이든 뭐든 간에 관세에 따른 또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뜬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후반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4.2에서 지금 4.41 돼 버렸단 말이죠. 이런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는 임의소비나 필수소비가 공교롭게 임의소비 같은 경우는 YTD로 지금 마이너스 1.25로 돌아왔습니다. 플러스권에서. 그리고 필수 소비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이너스 1.56% 빠졌단 말이죠. 지난달부터 그 소매 판매가 수치가 지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소매 판매가 5월달에 발표될 텐데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소매 판매가. 지금 헬스케어는 왜 저렇게 안 좋죠? 헬스케어 지금 같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진짜 그야말로 아주 박살이 나 있던데. 이게 그 OBBBA에서 예. 네. 메디케어 기억나시죠? 네, 네. 메디케어, 저소득층 메디케어 이거. 예. 이게 이제 그 뭐 공제한도 확 축소하면서 그쪽 부분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작년부터 조금 일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때 좀 기피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를 이제 헬스케어로 좀 보고 있긴 했는데 연초 이후에 시장 많이 흔들리고 할 때 이 소비주하고 헬스케어 이쪽하고 이제 유틸리티가 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르네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그런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7월 초에 또 OBBA도 통과를 됐었고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언뜻 이 11개 쭉 업종만 보시더라도 네.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모든 파란색 이 바 차트가 다 0 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게 살짝 흔들리는 그래서 제 말씀이 틀리길 바라면서 그런 소신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7월 달에 7월 9일 2차 시한 그리고 7월 4일 그 감세안 통과 플러스 7월 중순 이제 이번 주부터 JP모건 필두로 해서 사실 몇 개 회사들은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이나 금융주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일드 커브가 지금 장기금리가 쫙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뭐 장기금리 네. 해서 단기금리로 하니까 상당히 뭐 실적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반 후반으로 갈수록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따가도 기회 있으면 소개드리겠지만 2, 4분기 EPS 성장률
기대치 자체가 네. 지난 분기 9%인가 10%에서 이번 2, 4분기 4%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7.4, 다음 4분기 6.3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2, 4분기가 관세에 따른 이제 실적 소폭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한 7월 정도의 이제 변동성을 예상했었는데 확실히 시장이 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잠깐 살짝 언급하셨지만 금융주에 있어서는 그거죠. 어쨌거나 뭐 조달은 짧게 단기로 그리고 운용은 길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단기보다 장기가 높은 이 스티프닝 상태면은 금융권은 은행들은 더없이 좋다, 회피한 회피하다, 상황이죠. 네. 많이 남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et Interest Margin. 네, 네. 그게 네.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금융주- 예대 마진율도 증가되고. 예. 저는 금융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괜찮을 좋을 것 같다. 겁니다. 아마.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는 뭐 지금 주변을 둘러싼 이슈들이 굉장히 호지악지 많아요. 뭐 일단 그 OBBBA가 통과되면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됐고 그 가운데 로보택시는 지금 보니까 뭐 피닉스 진출도 추진한다는 얘기 있고 샌프란시스코 시작이 되고 뭐 확대되고 있는 양상. 인도로 공장, 인도에서 예. 공장 또 설치한다고. 이건 또 그러고. 호재인데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오너 리스크죠. 이거 신당창당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좀 심각한. 주가는 근데 29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보니까 한 4거래일 만에 다시 또 빠르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300불 14, 위아래서 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참 이 테슬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 제가 그래도 소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데. 제가 여러 패널로 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네.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뭐 미래의 투자 모든 테크 기술 집약 다 좋다 이거죠. 그걸 다 집약해 놓은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2, 4분기 실적, 지난 4, 4분기, 작년 4, 4분기 때부터 마이너스로 EPS 성장률 자체가 진입을 해서 지난 2, 4분기가 1, 4분기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고요. EPS 성장률 자체가. EPS 성장률이 네, 분기 EPS 성장률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매출도 지금 차트에서 그 오른쪽 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매출도 최근에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2분기 글로벌 판매량도 마이너스 한 13% 정도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제가 좀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다 좋다고 이거죠. 뭐 창당인 거 다 좋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뭘 근거로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럼 JP 모건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JP 주시면 모건이 뭐라 했는데요. 매도 권고. 매도 권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님이 그래도- 지금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JP와 같은 JP 모건과 같은 의견이다. 저는 뭐 종목을 갖고 샀다 팔았다를 안 하니까 거기까지 제가 네. 의견을 밝히긴 좀 송구스럽지만 설마 매도 권고했던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월가에 월스트리트 거 출근하다가 뭐 이렇게 린치 당하고 그러진 않겠죠.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는 않겠지. 특히 데나이프스라고 하는 그 매드부시. 예, 네. 그런 분들도 최근에 약간 비관적으로 좀 바뀐 멘트나 이런 것들을 좀본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기점이 이 신당 창당하고 이제 정치 문제가 막 되면서 그 지난주 언급을 못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데나이프스라든가 리서치 이런 테슬라를 가장 인덱스하게 보는 리서치 네, 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좀 신경 쓰였던 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어떤 방향, 움직임 자체가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사업에 특히-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미국처럼 주주 중심의 시장에서 네. 주주들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멘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네. 결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머스크 얘기를 했지만 굳이 각을 세운다고 할 만도 하네요. 파월 의장도 말을 쉽게 안 들어주고 최근에 의회 정원을 봐서는 우린 그래도 뭐 관세 효과 확실하게 봐야겠다. 6월, 7월, 8월까지 물가지표 봐야겠다. 그렇죠. 예. 당장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미국 CPI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그거 했느냐 그런 차원인데 아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몰매예요. 거의 뭐 진짜 다구리라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여기저기서 저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는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하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중앙은행의 뭐 늘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이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페드라고 하는 곳은 더 페드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정관사를 앞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 전 정관사 세계 요즘 너무 흔하게 다들 붙이는 게 있던데 백화점도 붙이고 골프장도 붙이고 네. 분식점도 더 얼마 해가지고 그랜드 오픈 하는데 그랜드 오픈 하려면 그래도 100평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5평짜리가 그랜드 오픈 이러면서 더 붙이더라고. 네. 그래서 하여튼 예. 미국만의 중앙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페드라는 곳이 이렇게 페드 수장을 막 대통령 입맛에 따라 흔들어버리고 이러면 누가 나중에 페드 의장의 얘기를 누가 중시하며 이 축구장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심판을 자꾸 흔들어대 버리면 이 게임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죠. 예. 저는 그러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좀 지나치다 싶은 게 지난주 제가 그 캡션을 떠갖고 왔습니다. US Federal Housing 뭐 FHFA라고 합니다. 주택 뭐 금융청이라고 하나요? 뭐 빌 풀먼인가 하여튼 이분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제가 방송이라서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겠죠. 예, 예. 이분이 또 막 저 우측 상단에 보시는 대로 성명서를 내 가지고 파월을 또 공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FH 주택금융청에서 왜 뜬금없이 파월을 저렇게 비판하고 나서는지 말 들었겠죠. 야 이거 다 좀 해라 좀 막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트럼프가. 저 연준 그 본부 건물 그거 네네네. 뭐 개보수 3조를 하는데 썼네, 2조를 돈을 더 썼네. 많이 썼다고. 네. 의회 가서 뭐 증언이 뭐 허위였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비판했단 말이죠. 참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예. 변동성들이 지금 막 시장을 조금 다시 짓누르는 근데 이런 조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표 보시기에는 파월 어떤 지금은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자진 사임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 파월도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 같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어쨌거나 저거는 이제 압박이고 실제 그냥 지금은 이제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저는 보면 희박할 안 거라고 되죠. 보고 있고요. 그건 진짜 예. 극단적인. 네, 지금부터는 썰을 좀 한번 우리가 썰. 얘기를 해봤으면 예. 좋겠는데 네. 제롬 파월도 조금 이런 표현을 조금 후달리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좀 약해지겠죠. 파월도. 네. 그리고 소비 꺾이고 있고 노동시장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조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연속 주간 실업수당 정부 연속 실업수당 정부 건수가 196만 건 연초 대비해서 한 2, 3만 건씩 높은 상태란 네. 말이거든요. 지금 조심스럽게 그래 제가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썰인데 7월 달에 25bp 스몰 스텝 스몰 컷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FMC 위원들이나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야 이거 상황도 이런데 적당히 좀 말 좀 들어주자. 또 그렇게 해서 뭐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이런저런 판단을 했을 때 이번 7월 달에 25bp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까지 한 10에서 20%였다면 한 3, 40%로 증가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 페드워치 저기 자료가 나옵니다만 시장에서는 전혀 7월 FMC에서 금리 인하는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이죠. 동결 가능성이 93%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쭉 고려해 보면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25bp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93%로 동결 가능성인데 네. 저 동결 가능성이 93%에서 한 뭐 정확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한 5, 60%로 살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기 보면 오히려 9월보다도 10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9월하고 밀리고 10월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금리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게 얼추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 한 2조 달러를 갖다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2조 달러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많이 삐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이 삐져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좀 안 사준다 하면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미 30년물 국채가 아까 이렇게 소개됐습니다만 이제 한 채 5bp도 안 남았어요. 다시 5% 터치하는데. 이자 비용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베센트 얘기로는 할 수 없다. 우리도 그냥 옐런이 구사했던 초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재정 정권 만기 짧은 걸로 그냥 계속 단기채로. 돌리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네. 추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네. 이제 하반기가 되면 OBBBA 부채 한도했고 이제 실탄을 장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시로든 일부 국채를 신규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상반기에는 만기돌이 하는 것만 계속 리파이낸싱을 했었습니다. 상반기는 예, 추가로 신규 발행을 안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하반기에 이제 신규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금리 인하 해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그럼 제롬 파월이나 FMC도 실제로 이 자금을 굉장히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그거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페드 FMC 위원들도 그 고민을 굉장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25bp 깜짝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 날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6월 CPI는 강하게 마사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 높으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아니 근데 앞서 화면에 그 두 케빈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두 케빈? 케빈 어스는 이미 그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인물이고 네, 지금 케빈 에스까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연준이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그 해임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 페드 아까 언급해 주신 예. 대로 그 연준 건물 개보수하는데 개보수 25억 달러 이게 뭐 3조 가까이 들었네 아니다 뭐 예. 지금 이거 가지고 막 흔들어대. 이게 FBI 다음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면서요. 그래서 근데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재산도 한 1,000억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고 저런 분이 저런 숫자 가지고 그거 갖고 뭐 본인하고 아무 영향도 없는 걸 가지고 뭐 증언을 달리했거나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게 하는 건데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이 케빈 베럴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투 케빈 베럴이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투 투 케빈 베럴. 배틀. 배틀. 네. 네. 이게 이제 3파전인데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케빈 헤세 지금 국가경제위원장이죠. 그리고 실제 90년대 페드에서 일단 이사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추종자, 트럼프 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케빈 워시는 전 페드 이사 역임했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도 매파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때 이 관세 때리는 경제 고립주의는 성장에 절대 좋지 않아 이렇게 네,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케빈 어씨가 왜 그렇게 거론이 됐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뭐 자유무역주의자고 그만큼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 케빈 호시를 지명할 리가 있을까? 크리스토퍼 월러 내지는 케빈 에셋인데 저희 안 그래도 저희가 요거 자료 만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에서 했었는데 케빈 에셋은 사실 그럴 만한 좀 까면 안 되는 그게 이제 빅가이는 아닌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네. 크리스토퍼 월러가 돼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여담으로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3,18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80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2,800원,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금융주 호가가 좋네요. KB금융이 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26,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기아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밖에 삼성전자, 오선주, 네이버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가량 0.6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42,000원.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107,000원. HLB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7,750원. 파마리서치 0.8% 상승 예상됩니다. 휴젤이 0.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349,500원.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바이오가 보합권 예상되고요. 팩트론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이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서한을 남발했다라는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번 주도 챙겨봐야 될 지표도 많잖아요. 예, 챙겨볼 지표도 예. 많은데 오늘 동시효과는 사실 뭐 그다지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장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음봉이 좀 신경 쓰이고 바깥의 변수가 지금 그다지 우리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어쨌거나 5천을 향해 달려가는 초반이야. 이런 분위기였고 외국인이 사든지 외국인이 주춤하면 개인이 사든지 하면서 이렇게 수급적으로 빈틈없이 이제 올라왔는데 약간 이 단기 과매수 국면을 뭔가 해소는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살짝 안 도와주는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은 진짜 뚜껑 열어보고 또 오전 오후 또 다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채권 시장도 일단은 금리 살짝 오르지 않나 싶은 그런 동시효과 흐름이네요. 네. 예. 아니 그래도 지난주 30년물 국채 경매는 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10년물도 예. 뭐 입찰은 잘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10년물, 그러니까 7월 9일 날 10년물, 네. 그 다음 날 7월 10일 날 30년물이 30년물 있었는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수치 같은 것 당일날 시장 금리보다는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금리로 발행됐다는 네. 측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10년물이 지난달에 그 응찰률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뭐 사겠다고 했느냐. 2.52배였다가 이번에 2.6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았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 투자하는 비중이 65.4%였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핫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네. 30년물도 한 59.8%니까 30년물이 10년물보다 인기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 60% 가까이 나왔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라메리카 이거 아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재밌는 그래프에서 갖고 왔는데 그 모닝스타에서 지난주에 그 보고서를 쭉 발표합니다. 펀드 플로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펀드 플로우. 예, 예. 네. 7월 1일 현재로 5월까지 네. 미국 주식 시장으로 그러니까 뭐 5월까지. 예, 5월까지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죠. 네. 좀 시차가 있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쭉 취합해서 예, 발표하는 예. 거니까 제가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5월달의 자금 흐름입니다. 네. 근데 예. 4월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오히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예. 미국 시장에서. 근데 5월달 들어서 한 600억 달러 정도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게 살펴보니까 주로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오호.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한 170억 달러 마이너스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좀 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성이 있지 않았을까 주식시장에서 그런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떤 시장이든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비중이 크고 좀 빨리 예,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5월 달에 미국 채권 펀드로 이 600억 달러 정도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니까 뭐 자금 흐름도 이제 서서히 탈미국 했던 게 이제 다시 미국향 흐름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이 연초에 한 4, 5월 지나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다시 쏠리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감지가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집계한 그래프가 있으면 한눈에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하. 좀 찾다 보니까 아직은 집계가 안 되고 그나마 이 모닝스타에서 이걸 발표를 했길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어쨌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상반기 탈미국 자금 쭉 했다가 그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아까 우리 7월 달, 8월 달 또는 자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대표님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ETF를 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 앵커님께서 항상 그 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네. 근데 ETF는 좀 괜찮잖아요. 네. 제가 종목 리스크는 여러 소개를 많으니까. 드리기 전에 요 네. 그래프 한번 수익률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약장수처럼 저는 수익률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이니까. 네. 그 FP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는 대로 1월 2일 연초부터 4월 8일이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때까지 S&P 500이 마이너스 15.28% 빠졌고 FPX라는 이따 소개해드릴 이 종목이 마이너스 17% 가까이 빠졌고 몰트라고 해서 모기지 리츠 종목이 마이너스 9% 빠졌습니다. 하락할 때 모기지 리츠가 조금 방어를 했죠. 그런데 4월 8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상승 탄력을 보시면 S&P 500이 26% 올랐거든요. 네. FPX라는 종목이 4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네, 빨강색 예.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몰트가 15.9, 16% 올랐고 이 두 가지 종목은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예, 앵커님께서 항상 이렇게 네. 물어보셔서 제가 네. 업종만 말씀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을 갖고 왔고 이게 FPX가 어떤 종목이냐면 예. 앞에 보시면 IPO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이힐드 일부 넣고 IPO해서 좀 뜨면 바로 빼고 뭐 이런 네네.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 FPX라는 종목은 퍼스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AI 쪽 어떤 뭐 계량 이런 거 굉장히 그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뭐 생긴 지 한 10몇 년밖에 안 된 회사고 저희가 지난 4년 반 동안 어떻게 좋은 애들을 고르다 보면 이 퍼스트 트러스트가 운용하는 ETF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오호.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좌측에서 보시는 그래프가 트럼프 일기 때 다른 거 설명 다 빼버리고요. 트럼프 일기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IPO 주식의 평균 연평균 수익률이 32%였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14%에 불과했고요. 근데 바이든 때 IPO 연평균 ETF 수익률들이 3%에 불과했어요. 그럼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관세 서한을 보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오히려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국내 증시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 혼조입니다. 코스피가 3,175, 코스닥은 802.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 출발이네요. 62,500원, SK하이닉스 0.3% 하락합니다. 29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105만6천원.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이네요. 지금 319,500원이고요. KB금융이 0.8% 상승합니다. 118,800원, 1% 이상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0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소폭 내림세고 네이버가 0.4% 떨어지는 중이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3% 상승합니다. 지금 44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소폭 오름세입니다. 각각 10만 5,200원, 47,450원. HLB가 2.5% 올라갑니다. 52,4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0.3% 상승 중입니다. 휴젤이 0.58% 올라갑니다. 34만 9천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약보합권이고 리가캠바이오가 1% 올라갑니다. 13만 8,200원. 그리고 팩토론 약보합으로 19만 900원이고 리노공업이 0.8%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보험주도 움직임이 좋은데 화장품 쪽에서 지금 코리아나가 1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롬바이오, 토니모리가 6%, 7% 강세입니다. 그 밖에 뉴키존도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GFC 생명과학이 5.4% 상승 중이고요. APR, 에이블 CNC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삐아가 3.7% 올라가고 달바글로벌도 4%, 콜마홀딩스도 3.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녀공장도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보험주 쪽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서울보증보험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쎄요. 미용기기 쪽도 움직임이 괜찮네요. 파마리서치, 동방메디컬, 휴젤, 대웅제약. 다만 이제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항공기 부품 쪽도 일부 종목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또 방산주하고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2.6% 올라가고 휴니드도 4.3% 상승 중이고요. 하이즈항공도 0.9% 오름세입니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1.5% 상승 12,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각각 256억 원, 14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44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0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3억 원, 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오늘 좀 올라갑니다. 이원 60전 상승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보합권으로. 네. 네.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시총 상위 네. 종목 했을 때는 다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이 좀 약하네요. 방산, 그렇죠. 조선, 예. 전기, 전력 예. 관련주 이런 예. 쪽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못 가니까 지수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분발을 해도 지수 자체는 조금 이렇게 보합이네요. 그래도 일본 이런 때 비해서는 우리는 강하네요. 지금 일본은 뭐 낙폭이 한 0.45, 0.5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아까 무슨 말씀하시다가 ETF? 네, 네. 예, 예. ETF.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판 공모주 ETF를 소개해드리다가 이제 공모주 네, ETF. IPO 쪽. 그쪽은 그래도 그쪽 거기 미국 쪽의 공모가라는 것은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가요? 뭐 어차피 공모가는 뭐 네,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똑같은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완화 뭐 자꾸 규제 완화 얘기하는 예. 게 어떤 말 그대로 규제도 완화지만 이런 그 상장 요건들을 완화해 주면서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본물을 이뤘었다는 것이죠. 본물을 이뤘다. 트럼프 일기 때 보면 거의 한 연 150개, 200개 회사들이 쭉 하다가 2021년도에 예. 2020년도 진행을 해서 상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400개가 상장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때 한 50개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신규 상장 기업 예, 숫자가 상장 기업 숫자가 연 네, 상장 네, 기업 연, 숫자가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정권마다 어. 이 IPO 쪽에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는 정권이냐 아니면 그냥 뭐 하는 정권이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IPO 쪽의 수익률이 32%에 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연평균 S&P 500은 14% 올랐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 IPO는 3%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그런데 S&P 500은 15% 올랐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때도 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예.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이후에 지금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4월 8일 이후에 연초 이후에는 23%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6.78% YTD로 지금 지난주 목요일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금 23%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ETF는 그리고 이제 모기지 리츠인데 예. 제가 왜 부동산 중소형을 자꾸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리츠 쪽도 좋게 말씀 네. 주셨고. 공모주가 대형주겠습니까? 중소형주겠습니까? 소형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아까 우리가 그 업종별로 수익률 보셨지만 부동산이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네. 연초 이후에. 왜냐하면 네. 이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분명히 시장금리건 정책금리건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금리가 인하가 되면 모기지 30년물 금리 따라서 이제 이 추세를 보이는데 이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지금 한 6.7, 6.8인데 하반기 한 6.3, 6.4 정도까지만 떨어지더라도 이 모기지 그러니까 상업용 모기지든 주거용 모기지든 모기지에 투자하는 이 리츠가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좌측 그래프가 어떤 걸 뜻하냐면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 주황색 바 차트를 보시면 주식보다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해도 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아닌가. 특히 이 모기지 리츠는 그 프레디매나 페니매 우리 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예. 많이 언급했었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주택금융청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기지 채권을 프레디맥, 페니맥 이런 데서 다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국채하고 거의 동일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 리츠를 투자하는 리츠 운용력들이 그 레버리지라고 하면 좀 겁을 내시겠지만 레버리지를 한 200%, 300%씩 써요. 이 펀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그만큼 곱하기 2, 곱하기 3의 배당이 나옵니다. 작년까지 2011년 이후에 이 모기지 리츠 모트라고 하는 종목에 2011년 이후 평균 연 배당이 10.24%에 달했고요. 올해 초에는 12%, 12.5%인가
배당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을 한번 보시고 7월이나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데 우리가 계속 조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좀 싸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이고 또 모기지 금리 또 일소로 떴다 그러면 얘가 좀 빠질 거거든요. 몰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럼 그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잘 보셔가지고 투자해 놓으셔도 하반기까지 저는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희도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난 주말에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장이 3대 지수가 밀리긴 밀렸고 상승 하락을 볼 것 같으면 하락 쪽이 2배 이상 많았어요. 네. 결국은 미국에서도 투자는 아주 익숙한 기술주, 대형주 이쪽이 아직까지 이제 네. 시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리더십을 봐야 되지 갖고 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차라리 조금 발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좀 네. 차별화된 양상이고 실적 측면에서 무슨 시사점은 없나요? 미국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5월 말, 예. 5월, 6월 중순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적 전망이 암울한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근데 6월 중순이 딱 지나면서 예.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개선되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는 지난주에 뭐 델타 항공 예. 2, 4분기 7월 10일 날 2, 3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부터 시작될 실적 발표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3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코스트코 6월 매출 발표했는데 뭐 매출 굉장히 성장 탄력적으로 했고 TSMC 2분기 실적 발표 조금 늦게 하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6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7%라고 하긴 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성장세 살아있다는 얘기고 뭐 지금 보시는 대로 2, 4분기에 1, 4분기에 7.6%인가 EPS 성장률 했다가 2, 4분기에 4%대, 4.8%대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3, 4분기, 4, 4분기가 7%, 6%라고 나왔지만 7.3%, 6.4%로 예년 평균 수준 이상의 성장세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IR 뭐 하여튼 뭐라고 IRA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지금 이익 수정 비율이 계속 개선되는 거로 나오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예. 2, 4분기 때는 관세 영향을 좀 반영해서 지금 빨강색 박스 쳐놓은 부분이 한 4%대로 떨어졌다가 3, 4분기, 4분기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올해 7월 달의 변동성이 저가 매수가 확실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달러는 뭐 이제 강세로 튀는 거는 큰 리스크는 없나요? 저희는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졌으면 달러가 좀 오히려 더 강해져야 좀 수익률은 좋아지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 달러로 하면 1,350원이 마지노선일 거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로 하면 95포인트가 마지노선일 거다. 이미 그 이상 올라갔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봤다. 네, 그 정도 더 생각합니다. 밀리기는 쉽지 않다. 예. 근데 이제 7월이든 9월이든 정책금리 인하를 이제 페드에서 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조금 이제 하단이 좀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마 1,350원이 깨지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니 요즘에 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예탁 결제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식 쪽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게 다 가상자산 관련 쪽이란 말이죠. 네. 이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도 뭐 계속해서 사상 신고가 최고치. 네, 사상 최고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립토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당초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쪽을 유동성의 지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지표. 예, 저희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예. 사실은 저희도 이 배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ETF들을 쭉 찾아보면 그래요. 연배당이 뭐 40%씩 나오는 이런 ETF들이 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배당이 얼마나 정말 이게 납득할 만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오느냐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검증이 된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한 제한적으로 한 종목 정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판단 하에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가상화폐가 어떤 자산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언더라잉 에셋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 네네. 기초 자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펀더멘털 중시하는 회사들은 쉽게 그렇게 손댈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조금 이제 관심을 배당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뭐 캐피탈 게인보다는 배당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격의 움직임을 유동성의 지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자산들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